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 말입니다. 사실 저도 주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젊었을 때 이것만 알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특히 65을 넘기고 나면 그 후회가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65세 이후 삶에서 절대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지켜야 할 3가지에 대해서요.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으면서 이것만은 꼭 지켰어야 했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지고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영상 끝나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 강북구에 사는 이정숙 할머니, 올해 72살입니다. 남편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각각 부산과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오지만 직접 만나는 건 명절 때가 전부입니다. 정숙 할머니는 요즘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조금만 더 나를 위해 살았더라면, 조금만 더 건강을 챙겼더라면, 조금만 더 돈을 모았더라면.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후회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 삶의 질은 60대 이전에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65세 이후에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3가지만 제대로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노년기에 후회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인간관계를 잘못 정리했거나 경제적 준비가 부족했던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돈이 나가고, 돈이 없으면 관계도 힘들어지고,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 건강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는 단순히 하나의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전체를 지키는 삶의 기둥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당신은 지금 건강을 챙기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찌뿌둥해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병원 가는 게 귀찮아서 좀 참으면 되겠지 하고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의학 전문가들은 65세 이후 건강관리가 수명을 10년 이상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큰 병이 아니라 작은 통증과 불편함을 방치하는 겁니다. 무릎이 조금씩 아픈데 그냥 넘기면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소화가 안 되는데 계속 참으면 나중에는 큰 병으로 발전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박영철 할아버지, 올해 69입니다. 5년 전만 해도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당구도 치던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귀찮고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2년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꿈쩍도 안 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고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지금은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일찍 병원 갔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건강을 챙겼더라면. 여러분,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0% 이상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예방 가능했던 병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관리했더라면, 조금만 더 건강에 신경 썼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병들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검진은 절대 빠지지 마세요. 귀찮아도 별일 없을 것 같아도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암이든 당뇨든 고혈압이든 초기에만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통증도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이 정도야 뭐 하고 넘기는 순간 그게 나중에 큰 병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공원 한 바퀴, 아파트 계단 오르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질환 위험이 40% 줄어든다고 합니다. 넷째, 식사는 절대 거르지 마세요. 혼자 사신다고 귀찮다고 대충 먹으면 안 됩니다. 영양 불균형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모든 병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후회한다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을 챙기세요.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이거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65세 이후에는 사람을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날 필요 없고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팀은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삶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노년기 행복의 70%는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관계입니다. 많은 관계가 아니라 진짜 나를 이해하고 내 곁에 있어주는 단 몇 명의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한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최미경 할머니, 올해 70살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친구가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줬고 동창회 가면 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진짜 자기 옆에 남은 사람이 몇 명 안 됐습니다. 어려울 때 연락했던 친구들은 다들 바쁘다고 피했고 평소 자기한테 이것저것 부탁하던 사람들은 연락도 안 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착하게 산 게 무슨 소용이었나 하고요. 전문가들은 노년기 외로움이 담배 하루 한 갑과 같은 수준의 건강 위험 요소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의 가장 큰 원인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만나면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나한테만 도움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에너지만 빼앗아 갑니다. 둘째, 진짜 소중한 사람 두세 명만 남기세요. 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100명과 얕은 관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자식에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부모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 내 아이들이 더 중요했던 시절 있으셨을 겁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기대하면 나중에 실망만 커집니다. 넷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동네 경로당, 복지관, 취미 모임 같은 곳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친구는 나이와 상관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좋은 인간관계가 노년기 우울증 발병률을 70% 이상 낮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고립된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은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보다 진짜 내 편인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세 번째는 돈입니다. 이거 참 말하기 조심스러운 주제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경제적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셔야 합니다. 내가 뭐 큰 돈이 있어야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독립이란 큰 돈을 모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말하는 겁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김태수 할아버지, 올해 75살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자식들 대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특별한 준비 없이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다 보니 생활비가 항상 빠듯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용돈도 주고 챙겨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빴으니까요. 김 할아버지는 요즘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어서 동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75의 나이에 말이죠. 전문가들은 노년기 경제력이 삶의 질과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선택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아플 때 병원 가는 것도, 친구 만나 밥 먹는 것도, 손주 용돈 주는 것도 모두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인의 행복도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있는 돈을 잘 관리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쓰세요. 충동 구매나 사치는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가능하면 작은 일이라도 하세요. 경로당 관리, 아파트 경비, 식당 도우미, 뭐든 좋습니다. 일을 하면 돈도 벌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되고 무엇보다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셋째, 자식한테 돈 빌려주지 마세요. 특히 큰 돈은 절대 안 됩니다. 자식이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이 가진 돈까지 다 주면 나중에 여러분이 더 힘들어집니다. 넷째, 재테크나 투자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65세 이후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최고입니다. 큰 돈 벌겠다고 위험한 투자했다가
전 재산 날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섯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의료비 지원, 교통비 할인 등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건강, 관계, 돈. 어쩌면 너무 현실적이고 삭막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는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잘 닦아야 집안을 바로잡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첫 번째가 바로 수신, 즉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겁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나 자신을 잘 돌보는 것. 건강을 챙기는 것도 나를 돌보는 거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나를 지키는 거고,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도 결국 내 존엄을 지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기 가장 큰 과제가 자아 통합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받아들이고 지금의 나를 긍정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건강해야 하고 내 곁에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65세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장이나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세요. 누가 뭐라 하든 내 건강 챙기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65세 이후 절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3가지. 건강, 관계, 경제적 독립.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미뤄뒀던 병원 검진 예약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시고 경제적으로 좀 더 계획적으로 사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후회 없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오늘 가장 와닿았던 문장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